40대 김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반바지랑 반팔티 하나 입고 그리고 위에 잠바 하나 입고 여자친구였던 A씨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김 씨를 신고했던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A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빨리 인정을 하고 해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계속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뭐. 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 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죠. 신용대출은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제 빚이 되어 있었고요. 누군가를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 행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국가사법제도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은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김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 윗집 여성 정모 씨가 다짜고짜 찾아와 자신의 15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지목하면서부터입니다.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 장소에 한 번도 없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김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전남 곡성으로 향한 딸. 직접 CCTV를 확보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만나 진범은 여성의 고모부였고 고모 정 씨가 모든 조작을 주도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김 씨는 11개월 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2년 전 정 씨 부부가 전남 한평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 전모 씨는 법정에서 한평 사건을 몰랐다며 알았다면 수사 방향이 달라졌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 등으로 김 씨는 패소했는데 최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한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 보고서를 받아보니 한평 사건 기록이 첨부돼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직접 편철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던 겁니다. 위증됐다는 걸 확인하니 너무 황당한 거죠. 한평 사건의 존재를 알았다면 더 면밀히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알고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 기록을 다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검찰, 판사 누구 하나 걸러줄 것 같았어요. 경제적인 피해보다도 좀 국가 배상을 받아서 좀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김 씨 측은 오는 13일 있을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경찰관 전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28살 A씨는 지난해 2월 전에 다니던 청소업체 대표가 상의할 게 있다며 부른 술자리에 갔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회사 직원 B씨가 취한 A씨를 차로 데려다 주던 중 A씨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신고한 겁니다. 업장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그 심정은 죽고 싶어서 저는 때리지를 않았으니까 사실이 없으니까. 경찰, 검찰에서 내내 부인했지만 B씨와 동승한 다른 직원의 일관된 진술로 결국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맞았다던 B씨와 B씨가 맞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B씨는 얼굴의 상처와 진술 모두 회사 대표가 시켜서 꾸며낸 거라고 실토했습니다. B씨의 공판조서엔 대표가 내 얼굴을 2대 정도 친 다음 내가 다시 그 부위를 쳐서 붓게 해놓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끄는 다음 경찰서에 가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 조사 전엔 진술할 내용을 주입시켰다고 써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허위로 한 직원은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 갈취와 폭행, 협박 등을 대표로부터 당해 어쩔 수 없었단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정도까지 진짜 거짓말, 꾸며진 말로써 이제 망칠 수가 있구나. 법원은 B 씨의 법정 진술이 무고범행에 대한 자백에 해당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자백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처럼 물적 증거 없이 증인들의 진술 증거에만 의존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무고에 의한 폐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 씨 측은 전 회사 대표와 B 씨 등이 A 씨를 무고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